솔직히 오늘 이정후의 믿기 어려운 홈런과 이어진 맹활약이 우리 팀의 경기를 완전히 망쳐버렸습니다. 제가 그를 상대하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던 순간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이정후가 한국 시간 7일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위치한 리글리 필드에서 시카고 컵스와의 원정 경기에 3번 타자 겸 중견수로 선발 출전했는데요. 이정후는 이날 경기에서 투런 홈런을 포함해 6타수 4안타, 3타점과 2득점을 기록하며 맹활약했습니다. 이 활약에 미국 현지 중계진들조차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외신에 따르면 시카고 컵스의 감독 또한 이정후의 놀라운 경기력에 혀를 내두르며 인터뷰를 진행했고 그 내용이 현지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좋아요 버튼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이정후의 홈런은 지난 4월 14일 뉴욕 양키스전이었다고 현지 중계진은 이정후를 소개하며 그의 오늘 활약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당시 이정후는 3타수 2안타, 그것도 모두 홈런으로 장식하며 4타점을 기록했고 이후 무려 23일 만에 컵스를 상대로 다시 홈런포를 가동하며 시즌 4호포를 터뜨렸다고 전했는데요. 이정후는 오늘 시카고 컵스와의 경기에서 멀티히트와 3안타를 기록하며 다시 한번 미소를 지었는데요. 이는 4월 24일 밀워키 브루어스전 이후 13일 만의 기록이라고 현지 중계진은 덧붙였습니다. 당시 밀워키전에서 이정후는 4타수 3안타 1득점을 만들어냈고 이번 컵스전에서는 시즌 4번째 3안타 경기를 펼치며 타격감을 완벽히 되찾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최근 이정후는 꾸준히 안타를 만들어냈지만 좀처럼 멀티히트를 보여주지 못했고 그에 따라 타율이 조금씩 내려가며 3할이 무너질 위기에 있었다고 전했는데요. 그러나 이정후는 이날 경기에서의 맹활약으로 타율을 3할 1푼 1리로 끌어올렸고 시즌 4호 홈런과 23타점, 27득점으로 눈부신 활약을 이어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샌프란시스코는 9회 말 동점을 허용한 뒤 연장 11회에 무려 9득점을 추가하며 14대5로 대승을 거두었다고 전했습니다. 현지 중계진은 오늘의 승리는 이정후의 맹활약 덕분이었다며 이정후는 이제 샌프란시스코를 상징하는 선수로 발전하고 있다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정후의 잠재력은 이제 샌프란시스코의 중요한 축이 되었고 앞으로 팀의 중심을 잡아갈 핵심 선수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그의 행보에 많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고 마무리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정후를 상대한 시카고 컵스의 크레이그 카운셀 감독은 경기 후 이정후의 활약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전했는데요. 시카고 컵스의 크레이그 카운셀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이정후의 맹활약에 대해 깊은 아쉬움과 경외감을 동시에 드러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패배의 씁쓸함과 함께 한 선수의 비범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진심이 묻어났는데요. 카운셀 감독은 먼저 3회 초 상황을 회상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가 이미 2점을 앞선 상황이었고 이정후는 두 번째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이정후가 타석에 들어섰을 때 벤치에 있던 우리 모두가 긴장했습니다. 그는 평범한 타자가 아니니까요. 그냥 단순히 공을 치는 선수가 아니라 타석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뭔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그의 눈빛은 포수를 응시하면서도 동시에 투수의 손끝을 예리하게 쫓고 있었어요. 그 순간 우리의 레아는 초구를 던졌습니다. 구속은 94마일에 달하는 포심 패스트볼이었지만 공은 스트라이크 존을 벗어나며 볼로 판정되었습니다. 이정후는 전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보통 저 정도 구속의 패스트볼이 날아오면 타자들은 타이밍이 조금이라도 흔들리기 마련인데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공이 올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어요. 이어진 두 번째 공 93마일에 포심 패스트볼 역시 볼이었습니다. 카운셀 감독은 이때 이정후가 단순히 공을 흘려보낸 것이 아니라 정확히 자신의 원하는 공을 기다리고 있다는 확신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이정후는 그 당시 그냥 볼을 지켜본 게 아니었어요. 마치 책을 읽듯이 레아의 투구 패턴을 읽고 있더군요. 그의 눈빛은 포수의 미트가 움직이는 순간까지 놓치지 않았습니다. 레아의 세 번째 공이 구속은 93마일에 달했고 스트라이크 존 한가운데를 뚫고 지나갔습니다. 그때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보통 저렇게 한가운데로 꽂히는 공은 대부분의 타자들이 배트를 휘두르기 마련인데 이정후는 미동도 하지 않았죠. 마치 그 공이 어디로 향할지 예상하고 아직 자신이 원하는 순간이 아니라는 듯 이정후는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공에서는 레아가 다시 던진 포심 패스트볼은 94마일을 찍으며 홈플레이트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 이정후의 배트가 날카롭게 돌았습니다. 그 스윙은 정말 강렬했습니다. 임팩트 순간의 소리부터가 달랐어요. 마치 제대로 맞았다 싶은 소리가 들렸고 그 공은 하늘 높이 떠올라 우측 담장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타구의 비거리는 385피트였으며 우리는 그 공이 넘어갈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우익수조차 뒤를 쫓지 않았죠. 모든 게 완벽했던 타이밍이었습니다. 카운셀 감독은 그 장면을 떠올리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 팀의 계획이 무너졌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게 단순한 투런 홈런이 아니었어요. 이정후는 그 타격으로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가져갔습니다. 우리 벤치도 잠시 침묵에 빠졌고 선수들끼리 눈빛을 주고받으며 다시 정신을 차리려 애썼습니다. 카운셀 감독은 7회 초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당시 브래드 켈러가 마운드에 올랐고 이정후와의 승부가 시작됐습니다. 켈러가 마운드에 올랐을 때는 솔직히 자신이 있었어요. 켈러의 포심은 구속이 좋고 체인지업과 슬라이더의 낙차도 훌륭하니까요. 그런데 이정후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9개의 공이 오고 가는 동안 그는 모든 공을 커트해냈습니다. 포심을 정확히 파울로 막아내고 체인지업과 슬라이더를 골라내더군요. 그는 말을 이으며 그 순간의 긴장감을 설명했습니다. 우리 덕아웃에서도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9개의 공을 던졌는데도 그는 전혀 흔들림 없이 계속 파울을 만들어냈으니까요. 저는 그가 결국 치고 나갈 거란 걸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풀카운트에서 97마일에 이르는 포심 패스트볼을 받아쳐 중견수 앞에 떨어뜨리더군요. 그 장면에서 저는 우리가 오늘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연장 11회 초 상황은 더욱 극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프레슬리가 올라갔을 때 우리는 분위기를 다시 가져올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정후는 그 순간마저 놓치지 않았습니다. 무사 만루 상황에서 초구 93마일짜리 포심을 정교하게 밀어쳐 우전 적시타를 이정후는 만들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안타가 아니었어요. 우리 팀의 마지막 희망을 꺾는 결정적인 한 방이었습니다. 카운셀 감독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이정후의 타격을 지켜보면서 느낀 건 그는 단순히 공을 맞히는 선수가 아닙니다. 그는 타석에서 모든 걸 읽고 상대를 흔들고 자신이 원하는 순간에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리는 선수입니다. 오늘 우리 팀이 완벽히 무너진 이유는 단 하나, 이정후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정후에 대한 존경이 가득했습니다. 단순히 상대팀의 강타자로서가 아닌 흐름을 읽고 경기를 지배하는 선수로서 이정후를 인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정후의 맹활약은 시카고 컵스의 모든 계획을 무너뜨리며 그가 단순한 신예가 아닌 진정한 리그를 대표할 선수로 성장하고 있음을 확실히 증명한 하루였습니다. 현지 중계진과 상대팀 감독마저 이정후의 가치를 인정했고 그의 팀 동료들조차 이정후의 존재에 대해 큰 가치를 느끼고 있다는 것이 현지 분위기라고 전해지니 그만큼 그의 활약이 얼마나 특별했는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 같은 반응을 보여주었고 좋아요와 무료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해 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편안함에 이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월드TV였습니다.